정인이라는 자체를 정제가 극하게 되면 정인이라는 정제가 극하게 되면 내 품위를 돈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원리에 내가 내 인품을 손상할 일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했죠. 정제라는 것에 정인이라는 것은 내 재물을 이렇게 통변을 정제가 정인은 시장에 있는 사람이 양반의 인품을 가지려고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제격의 정인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바닥에서 갓쓴 선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제격 정인이 시장바닥에서 갓쓴 선비가 있다는 뜻이고, 정인격의 정제는 갓쓴 선비가 시장바닥에 나간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잖아. 이 해석을 틀리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제극인에 대한 동정보다 격별로다가 가장 불길하게 얘기하는 것은 대개 정관격 제극인을 갖다가 불길하게 얘기하지. 정관격의 제극인이라는 자체는 정관격의 관인상생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회가 나한테 주는 혜택, 관인상생이 제극인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나한테 바라지 말고 재생관으로다 일관하고 달라는 뜻이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정관격 관인상생, 정관격 제극인이라는 자체가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형편이 못되고 내가 남편을 자꾸 재생관으로다가 사회성을 높이게끔 생활비를 보태줘야 된다는 사정이 있다는 뜻이요. 팔자가 그렇게 생기면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제극인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정관격의 제극인 된 사람들은 남편분이 생활비를 가져오다가 관인인데, 관인이라는 것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다. 관인, 제극인했다. 나는 받을 권리 없다. 재생관으로다가 남편 주머니 채워서 사회성을 높여줘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요즘 여자분들이 그렇게 사는 여자분들은 없다. 그래서 이별과 이혼을 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제극이 이렇게 격 주면서 불길함을 얘기할 땐 그걸 얘기하지. 뭐 평관격 제극인도 크게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 평관격 재생관이, 평관격 살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다라고 해석하잖아. 평관격 살인상생, 참고 인내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극인하면 못 참다잖아. 원래는 평관격 살인상생의 제극인이라는 자체는 더 중과부적인 압박과 부담감으로 참기 힘든 상황이 오다 이 뜻이요. 해석하면 그 또한 뭐 좋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설상가상 힘든 상황 뭐 이런 말.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까도 했지만 정제격의 제극인하다.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정제격의 제극인. 편제격의 제극인하다. 이것도 아무 문제 없지. 편제격이 되게 정인하고 합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인성이라고 하는 사업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사업권. 되게 편제격의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편제격이 정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회원권을 갖다. 편제격이 정인격이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원권을 파는 사람. 식상격의 제극인이라는 자체가 특히 상관격 제극인이 조금 헷갈리겠구나. 상관격 제극인 돈을 따라야 되겠지. 상관격이라는 자체는 재성은 돈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는 것이고, 인성이라는 자체는 정신과 사회적인 공적인 것을 쫓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야. 그래서 상관격의 제극인 되면 공적인 것을 쫓아야 될 사람이라는 정인을 사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쫓고 물질을 쫓는다는 뜻으로다가 가는데, 선생님들은 둘 중에 어떤 거를 결정한다고 성급하게 얘기를 하거든. 대개 보통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하는 거 돈 더 많이 벌어, 사설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돈 많이 벌어 했을 때
반드시 상관격 제극인은 두 가지 중에서 사설학원 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그거 뭐 메가스터디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 그걸 쫓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들어와.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양심이라는 정인이 찔리고 또 막상 공익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소신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는 것으로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런 것으로서 혼돈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딱 봐봐. 재성에서 인성까지 운으로 따지면 딱 6년이야. 5년. 그럼 재성으로 가까워지면 물질로 갔다가 인성으로 가까워지면 정신으로 갔다가 박탈이. 그럼 관성운, 인성까지 직장생활하고 공적으로 살다가 식재운에 서서히 사적으로 사는 마음이 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바뀐다는 것을 알고서 통변하는데 모습으로. 비겁으로도 되게 사적으로 가죠. 비겁도 있잖아. 인성을 보호하는 비겁은 공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성을 보호하는 비겁은 공적으로 간다는 뜻이고, 인성을 보호하지 않는 비겁이 또 있어. 그런 비겁은 되게 사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네, 일간이 희망을 이루면, 일간이 일왕으로 신앙으로 이루면 이미 그 비겁은 인성을 보호하는 용도로서. 근데 일간이 신약하게 돼서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그거는 인성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걸록격이나 양인격 제극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는 우리 미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양인격인데 걸록 양인격 제극인이라는 것이 말이 좀 안 되긴 해. 왜냐면 걸록 양인격은 재성이 날뛰지는 않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재성이 날뛰지는 않는데 재성이 투간되면 재는 날뛰어. 그래서 걸록 양인격도 재성이 투간돼 버리고 인성이 투간돼서 투간되면 재인 될 공산이 상당히 높아. 그때 걸록 양인격의 제극인은 한마디로 항상 나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야. 근데 걸록격의 제극인이 우리가 어경신이다가 이렇게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훨씬 더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거든. 일단 근데 저는 통변을 이렇게 하겠어요. 걸록 양인격 자체의 제극인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제가 투간돼 버리면 일단 내가 주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내가 결국 그들한테 처음에는 지고 나중에는 이기는 인간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통변하는 게 더 맞는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당해. 처음에는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현실 적응력이 빠르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이 걸록 양인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재성이 투간되면 벌써 나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걸 갖다가 인성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걸록양인격의 인성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재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질책과 문책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생해서 다시 내가 내 생각을 갖다 소신껏 밀어붙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려면 많은 부분 상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받아줬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 재성을 상대로 나보다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자. 그걸 받아들이고 인성이 일간을 생함으로써 내가 그를 갖다 이긴다 하자. 처음에는 일단은 재성이 투간되면 이제 당한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통변한 거예요. 셀시같이 양인격이 재성이 투간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항상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 뜻대로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양인격이 인성이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재성이 있다는 뜻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야. 문제점을 지적받고 또 결국은 내 문제점을 지적받아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인성일간을 생각한 거야. 근데 인성일간 제극인만 된다고 하면 문제점 지적받고 항상 나는
그 사람한테 전절 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저 사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인성이 없는데 굳이 해석하면 계속 문제점을 직접 당하는데 개선은 안 되고 이렇게 절절 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무슨 문제점인지 알아차리도 못한다는 뜻이요. 어떤 것을. 20년을 인성대원으로 돌아왔는데 경신 신으로 직업이 이 사람은 인성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이 사람 인성대원 20년에 타성에 젖어서 인성대원 타서전서 공부만 했다든가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생각만 하고 현실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야. 대개 제극인에 대한 향방보다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신다라는 통변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제극인 되면 대개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다라고 하는 통변을 갖다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왕하고 제약한 사람들은 만년 이렇게 하사관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우리가 소위 중이 애들 같은 경우는 20대 소위 중이 인간애 갖고 오잖아요. 근데 하사관들 같은 경우는 대개 40, 50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하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상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신출내기 윗사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나의 처지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육신에 대한 문제는. 그럼 인왕 제약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죠. 네. 그럼 격에서 얘기할 때도 인왕, 인성격 제극인, 인왕자 제극인 이런 사람들이 나이 어린 상사지. 똑같이 또 그래. 관격의 제극인데도 똑같이 이것도 나이 어린 상사야. 내 권리는 없다는 뜻이야. 시간이 가면 연차가 가면 승진을 하다가 관이 인성이 됐다는 뜻이야. 근데 그 제극인 됐다는 얘기는 나는 참모로서 하사관만 하라는 뜻이야. 만년 과장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재성이 관성을 넘어서서 인성을 극하는 사주는 팔자가 재성이 관이 없거나 있어도 재성이 왕에서 관을 넘어서서 제극이 나면 항상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왕에서 제극인에도 이렇게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고, 인왕해서 제극인해도 제극인 당해도 나이 어린 상사야. 이건 내가 변하지 않아서 신세대들한테 당한다는 얘기하고, 재성이 관성을 넘어서서 이 제극인했다는 뜻은 내가 너무 되바라져서 똑똑해서 아랫사람한테 당함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이 재성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곳에 취직을 하면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운 자체가. 대운 자체도 그래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근데 더 신식 환경이에요. 더 선진화된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비겁이 있으니까 그게 재성을 갖다 적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을 갔다가 더 선진화된 여건이 주어졌는데 내 마인드가 그곳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일왕자라는 것은 내가 편한 곳에 머물고자 하지, 제왕하는 것은 일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제왕 인약한 사람들은 일 많고 일이 많은 곳에 머문다는 뜻이고, 인왕 제약한다는 사람들은 소일거리 하는 곳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왕 제약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시골 동네 한적한 시골 동네 톨게이트는 할 일이 없는 거 있잖아. 사람들 하루에 차 몇 대 안 지나다니는 곳. 이건 인왕 제약이요. 제왕 인약은 하루에 교통량이 1000대 5000대 빠지는 서울 톨게이트, 이런 재수없는데 걸린다는 뜻이요. 제왕 인약은. 그래서 선생님, 이 원국 자체가 제왕인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운이 온다고 해도 비까비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곳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한적한 동네에서 잘 놀고 있는데 예? 괜히 이제 한강 유람선 같은 경우 사람들 제법 많이 타잖아. 그런 재수없는 데서 날 부르면 내가 싫다는 뜻이요. 난 한 달에 한 번 딱 이렇게 배 한 번 운항하는 저기 양수리 앞에 한 달에 한 번 운항하는 곳이 돼 있거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는 뜻이요. 양수리는 한 달에 한 번 운항해. 그런 데 내가 선호한다는 뜻이요.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런 데서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그냥 주말 되면 사람이 줄을 서갖고 나를 타는 한강유럽에서 자꾸 나를 오라는 말이야. 이런 거에서 헷갈림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 회사 가게 되면 제극이는 정말 뛰어난 책사, 전략을 갖다 짜고 그런 데다 보니까 윗사람들 되게 직속상관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회사 가면 직속상관을 말을 따라야죠. 아니 내가 회사 신입사원이 가면 주임 말 따라야 되고 과장님 말 따라야 되잖아. 근데 제극이는 꼭 이 주임이라는 걸 과장을 뛰어넘어서 이사님하고 회사 사장님한테 뭔가 이게 투서를 놓고 뭔가 이 계보를 뛰어넘어 그런 쪽으로 투서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윗사람에 대한 어떤 참모를 갖다 한다는 뜻, 참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직속상관 말을 따른다는 얘기가 벌써 재생관이야. 그러니까 직속상관의 말을 따르는 건 재생관인데 제극인했다는 얘기는 직속상관을 넘어서서 그 윗사람한테 줄을 댔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이 요즘 옛날에 경찰서 가갖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아 나 전화 좀 해갖고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고 이렇게 이게 또 제극인이야. 재생관은 그 당시에 해결한다는 뜻이고 제극인 됐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저 짝으로 전화해갖고 경찰청장한테 전화한다는 얘기도 다 이런 제극인에서 나오는 얘기야. 벌써 이미 팔자가 재생관하면 그 즉시 문제는 그 즉시 해결한다는 뜻이야. 관인이라는 자체는 그 처분대로 벌을 받는다가 관인이야. 근데 제극인은 그런 뭔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윗선에 손을 떠서 일을 본다는 뜻이야.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벌금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몇 억을 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어떻게든 손을 써서 일을 본다도 제극인이야. 이 다 제극인이야. 그래서 그런 제극인은 뭔가 옆으로다 우회적으로다 이렇게 찍어 누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뜻이야. 그런 것도